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학년도 수능 문학에서 출제되었던 22번에서 27번까지의 문제 세 지문이 한번 연합으로 출제가 됐었죠. 그래서 김종길 선생님의 문, 그 다음에 정급별의 가지가 담을 넘을 때, 그 다음 마지막으로 유한준 선생님의 이즘을 논함, 이 세 작품에 대해서 해설하고 문제를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선 먼저 김종길 선생님의 문부터 한번 볼 텐데, 작품에 대한 특징부터 한번 정리를 하고 진행을 해봅시다. 이 김종길 쌤의 문이라는 작품은 주제가 암울한 시대가 지나고 희망찬 새 시대를 맞이하는 감격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글인데, 몇 가지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정리를 잘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학교에서 이 작품을 내신으로 볼 때 가장 중점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건 흐름이 어떻냐, 이런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이러한 표현상의 특징, 다른 말로 서술상의 특징을 알아둘 필요가 있겠지. 요즘 트렌드로 뭐 수능형으로 내겠다라는 것들은 가나다 또는 가나, 이렇게 두세 작품을 묶어가지고 연합적으로 우리가 사고를 하게 하고 주제 통합적으로 풀게 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상호 텍스트성을 가진 문제들은 무조건 공통점과 차이점이 비교가 될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표현상의 특징을 공부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거를 적용하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수능 수업을 학원에서 수업을 할 때는 보통 전체적인 내용을 같이 분석해 가고 마지막에서 정리를 하는데, 제가 유튜브를 찍거나 이럴 때 보면 이런 표현상의 특징을 정리할 때가 많잖아. 내신을 공부할 때는 이런 특징을 공부해 놓고 작품에서 그걸 적용하고 찾는 연습을 하는 공부가 주가 돼야 됩니다. 순서가 이 방향성이 반대로 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김종길의 문이라는 작품은 첫 번째, 이미지화 기법을 사용해요. 그러니까 이미지처럼 표현한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이걸 통해서 추상적인 것을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듯이, 그러니까 이미지화겠지. 표현을 하는 게 이 작품의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 위에서 암울한 시대라고 했지. 결국 일제강점기의 억압과 구속에서 해방을 맞이하는 마음을 담담하게 노래하고 있다는 게 두 번째 특징입니다. 원래 우리가 일제강점기라는 이런 부정적인 현실에서 해방을 긍정적으로 갔다면 굉장히 뭔가 자신의 직접적인 표출, 감정의 표출, 이런 게 있을 것 같지만, 이 작품은 담담하게 노래하고 있다는 게 특징이고, 세 번째, 동일한 색채어를 반복하고 있고, 이런 것들은 뭐 당연히 강조의 효과가 있겠죠. 네 번째,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하고 있어. 그러니까 구체적인 수치가 언급이 되면 결국 뭘 얘기한 거냐? 인간의 역사와 자연이 오랜 시간 동안 관련되고 있다는 걸 나타내는 거고, 다섯 번째, 동일한 종결 어미도 반복하고, 여섯 번째, 아까 이미지화라고 했지. 결국 어떤 이미지를 주로 사용하는 거야? 그렇지, 시각적 이미지의 활용이야. 이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해서 역사가 쇠락한다든지, 또는 세월의 흐름이라든지,
또는 새로운 희망 등을 시각적 이미지로 표현하고, 일곱 번째, 순환하는 자연 속에서 닫혀진 문이 열리는 것을 통해 인간의 역사가 다시 생성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고, 마지막으로 자연물과 건물 소재, 그러니까 여기서 단청, 건물의 단청 같은 거 있지? 그런 걸 통해 이 소재의 상태 변화를 통해서 긴 역사의 흐름을 보여준다는 게 이 작품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은 문이 닫히고 오랜 세월이 흐르고 문이 열리는 과정 속에서 문이 닫혔다는 건 암울한 시대가 됐다, 역사가 쇠락하게 됐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 오랜 세월이 흘렀다는 건 순환하는 자연이 가진 변화의 힘을 보여주는 거야. 그리고 문이 다시 열렸다는 건 새로운 역사의 생성, 희망찬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는 걸 지금 보여준다는 얘기지. 그래서 작품으로 가서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흰 벽에는 지금 벌써 시각적이고 색채적인 이미지가 드러나고 있지. 어련히 그럴까? 당위성이죠. 어련히 해들 적마다, 해가 비칠 때마다 나뭇가지가 그림자가 되어 떠오를 뿐이었다. 그러니까 이 흰 벽의 역할이 뭐란 얘기야? 나뭇가지 그림자를 드러내는 역할을 했다는 얘기지. 그러한 정밀이, 이 정밀은 고요하고 편안함이라는 뜻이야. 그러한 고요하고 편안함이 1000년이나 머물렀다고 한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자연현상을 통해 역사의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특징이 여기서 보이죠? 단청이 그 벽이나 기둥에 여러 빛깔로 그 문이나 그림을 그린 걸 단청이라고 하잖아. 단청은 연년이 해마다 빛을 잃어 두리 기둥에는 틈이 생기고 벽과 바람이 스라리게 스며들었다. 결국 뭐야? 단청이 이렇게 되고 두리 기둥이 틈이 생겼다는 건 결국 뭘 보여주는 거야?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지금 보여주는 거지. 그러나 험상궂어 가는 것이 서럽지 않았다. 서럽지 않았다 해서 지금 화자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네. 기와장마다 푸른 이끼가 안고, 푸른 이끼, 지금 여기선 흰색, 여기선 푸른 색채 대비가 지금 보이죠? 이끼가 안고 세월은 소리 없이 쌓였으나 문은 닫혀진 채, 문이 어떻게 됐다? 닫혀졌다. 멀리 지나가는 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밤이 있었다. 지금 생각해봐. 문이 닫혀진 채 귀를 기울였대. 의인법이죠. 의인법을 통해서 지금 문이 닫혔다는 걸 지금 표현한 건데, 한번 여기도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요까지를 한번 우리가 3년까지를 한번 보시면 지금 이런 내용이지. 뭘 말하는 거야? 여기까지는 문이 닫힌 거야. 그럼 문이 닫힌 걸 지금 어떻게 표현했냐? 문이 닫혔다는 건
인간 역사의 쇠락이나 암울한 시대 현실을 지금 설명하는 건데, 그걸 여기서는 단청이 빛을 잃었다든지 두리기둥에 틈이 생기고, 그 다음에 벽과 바람이 스며드는 걸로 말도 했고, 기와장마다 푸른 이끼가 앉았다. 이 네 가지로 지금 문이 닫힌 상황을 표현하면서 인간 역사가 쇠락하고 암울한 시대 현실이 열렸다는 걸 보여준 거야. 그 다음에 내용이 또 진행이 되면서 역사가 흐르고 이런 것들을 지금 보여주겠죠. 그 다음 연으로 한번 가봅시다. 주춧돌 놓인 자리에 가을 풀은 우거졌어도 봄이면 봄 희망의 시간이죠. 봄이면 돋아나는 푸른 싹이 살고, 그리고 한 그루 진 분홍 꽃이 피는 나무가 자랐다. 결국 뭐야? 이 부분이 시간 또는 계절의 순환을 지금 보여준 거야. 그래서 이 문이 닫히고 오랜 세월이 흘렀음을 보여주는 건데, 이 오랜 세월이 흘렀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순환하는 자연이 가진 변화의 힘이야. 그래서 여기서는 표현을 정밀히 천년을 머물렀다거나 세월이 소리 없이 쌓인다거나, 이런 거 뭐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 이런 것도 가능하겠지. 그 다음에 가을 풀, 봄의 싹, 꽃이 피는 나무가 자라나는 걸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서 마지막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유달리도 푸른 높은 하늘, 높은 하늘이라고 지금 푸르고 높은 하늘이래. 이 푸르고 높은 하늘은 공간인데, 어떤 공간이냐? 긍정적인 공간이에요. 그러면서 굉장히 높기 때문에 도달하기 힘든 목표를 지금 얘기하는 건데, 이 높은 하늘을 눈물과 함께 아득히 흘러간 별들이 총총히 돌아오고, 눈물, 슬펐다는 얘기지? 그 눈물과 함께 아득히 흘러간 별, 그러니까 이 눈물을 흘린 게 지금 앞에서 얘기했던 일제강점기를 얘기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게 돌아왔다는 건 누가 돌아왔다는 얘기야? 잃어버린 나라의 국민들이 지금 돌아왔다는 얘기야. 사납던 비바람, 이 비바람도 부정적인 거죠. 뭐 외세의 침입이나 민족을 억압하는 시련들을 얘기하겠지. 그것이 거쳤대. 그럼 그게 지나갔다는 얘기잖아. 낡은 처마 끝에 왜 시간의 흐름을 지금 겪었죠? 찬란히 빛이 쏟아지는 새벽이라는 시간, 우리가 밝고 희망적인 시간이지. 근데 앞에 수식도 뭐야? 찬란히 빛이 쏟아내는 새벽이야. 그런 긍정적인 시간이 되었다는 걸 오래 닫혀진 문은 울리면서 열렸다. 문이 뭐 된 거야? 열린 겁니다. 그리던 깃발, 소망이 어떻게 됐다? 눈뿌리에 사무치는 푸른 하늘이었다. 그래서
지금 이 소망이 실현된 현실을 푸른 하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작품이네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문이 닫혔던 게 열린 건데, 이 문이 열렸다는 건 새로운 역사의 생성이나 희망찬 새로운 시대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그 표현을 찬란히 빛이 쏟아지는 새벽에 문이 산천을 울리며 열렸다는 표현이라든지, 또는 그리던 깃발이 사무치는 푸른 하늘을 맞이했다, 이런 부분에서 이게 보이는 거지. 그래서 이 작품은, 문이라는 작품은 이렇게 정리하시면 이해가 되겠네요. 문이 닫혔다는 걸 통해서 인간 역사가 쇠락했고 암울한 시대 현실이 열렸다는 걸 표현한 거야. 그걸 표현한 것들이 이렇게 작품에서 표현된 거고, 이런 문이 닫힌 상황에서 오랜 시간이 흘렀다는 건 결국 자연이 순환했다, 그만큼 변화를 가질 힘을 가졌다는 얘기고, 그 변화가 문이 열리는 걸로 표현이 된 거지. 결국 인간 역사가 쇠락하고 암울한 시대 현실이 펼쳐졌던 것들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화의 힘을 가지고 새로운 역사가 형성이 되고 희망찬 새로운 시대가 열릴 거라는 걸 문이 열렸다라고 표현하면서 작가가 표현한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김종길의 문은 요 정도로 해석하시면 뭐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 다음 두 번째 작품으로 한번 가볼까요? 가지가 담을 넘을 때입니다. 이 가지가 담을 넘을 때도 우리가 정리를 한번 먼저 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이 가지가 담을 넘을 때도 몇 가지 특징이 먼저 정리가 돼야 됩니다. 첫 번째, 주제는 가지가 담을 넘는 과정과 그 의미에 대한 게 주제입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첫 번째, 가지 중에서도 수양가지를 가져와. 그래서 이 수양가지를 의인화하게 되는데, 이걸 통해서 담을 넘은 가지의 심정을 추측하고, 두 번째, 이중 부정을 사용해. 이걸 통해 의미를 강조하고, 세 번째, 가정적인 표현도 사용을 합니다. 이 가정적인 표현을 통해서 화자가 주목하는 상황을 강조하고, 네 번째, 이 작품에서도 시각적 이미지가 굉장히 중시되게 사용하는데, 이걸 통해서 대상의 움직임을 잘 표현하고, 마지막으로 동일한 종결 표현이 반복돼서 운율도 형성이 되고 강조도 하는 요 정도의 특징을 지니는 게 정급별의 가지가 담을 넘을 때라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 가지가 담을 넘을 때라는 작품은 담 너머로 뻗은 수양 버드를 통해서 금단의 담을 넘어서 자유를 얻기까지는 용기와 협력이 필요하다라는 걸 지금 작품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조금 빠를 겁니다. 그래서 한번 작품으로 들어가서 해설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를테면 수양에 늘어진, 아까 수양버드를 얘기한댔지? 수양에 늘어진 가지가 담을 넘을 때, 이 담이라는 게 넘어야 할 대상이자 제약이자 도전의 대상이야.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수양 버들 가지가 뭐 하는 거야? 담을 넘는 모습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는 부분이지. 그건 수양가지만의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여기선 이게 또 자주 나오는 포인트인데, 뭐뭐을 것이다. 여기도 떨기만 했을 것이다. 신명나는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 다음 꾸지 못했을 것이다. 이었을 것이다. 요런 것들이 지금 반복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지금 뭘 얘기하냐, 뭐뭐 했을 것이다. 가정, 상상이나 가정의 방식을 쓰는 건데, 이걸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가지가 어떤 감정으로 넘었을지를 지금 상상해보고 가정하면서 운율도 형성하고 그걸 반복하고 있는 특징이죠. 얼굴 한번 못 맞힌 애먼 뿌리와 잠시 살 붙였다 적막히 손을 터는 꽃과 잎이, 그래서 뿌리, 꽃, 잎이 이 작품에서 첫 번째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보시면 뿌리하고 꽃하고 잎이 나왔는데, 얘네들은 여기서 어떤 기능을 하냐면 담을 넘는 일을 제1처럼 여기고 가지와 혼연일체가 되어서 믿어주는 존재들이야. 그래서 뒤에 나오죠. 혼연일체. 얘네들이 뿌리, 꽃, 잎이 혼연일체 믿어주지 않았다면, 지금 보이죠? 뭐뭐 해주지 않았다면 가정하고 있는 거지. 가지 혼자서는 한없이 떨기만 했을 것이다. 그만큼 뿌리와 꽃과 잎이 믿어줬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뭐하고 있어? 가정의 표현을 역시나 사용하는 거지. 이연으로 가봅시다. 한 닷새 내리고 내리던 고집센 비가 아니었다면, 밤새 정분만 쌓던 돌이 없는 폭설이 아니었다면.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고집센 비나 폭설이나 그 다음에 담이나 이런 것들은 수양 가지에게 가해지는 외적 시련을 지금 얘기하는 건데, 이걸 통해 담을 넘게 하는 외적 요인으로 작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시련이 왔을 때 그 시련을 극복하면서 이겨내고 발전, 성장이 있잖아. 이것도 마찬가지야. 그 담이나 고집센 비나 폭설 같은 수양가지에게 외적에서 가해지는 시련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넘어가게 되는 외적 요인으로 이런 것들이 작용하게 됐다는 얘기지. 담을 넘본다는 게 가지에게는 그리 신명나는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무엇보다 가지의 마음을 머무세우고 담 밖을 가둬두는 저 금단의 담이 아니었다면,
저 금단의 담이 아니었다면 장애물적 기능을 하는 거지. 그래서 요게 지금 이런 얘기야. 실현이라면 부정적인 거잖아. 근데 얘를 이렇게 넘게 하는 외적 작용으로 보면서 긍정으로 뭐 하고 있는 거야? 전환하고 있는 거지. 실현이라는 장애물을 우리가 긍정으로 전환하는 포인트가 여기서 나오네. 담의 몸을 가로지르고 담의 정수를 타 넘어. 지금 담을 의인화하고 있죠? 담을 열 수 있다는 걸, 담을 열었다는 건, 이게 담이라면, 이게 장애물이면 장애물을 넘어갔다는 얘기지. 그러면 장애물을 넘어갔으니까 뭐가 생기는 거야? 그치, 자유를 얻었다는 건 수양에 늘어진 가지는 꿈도 꾸지 못했을 것이다. 근데 역으로 얘기하면 뭐가 되는 거야?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 담이나 고집센비나 폭설 같은 게 장애물이었지만, 이 장애물을 자기가 넘게 하는 외적 요인으로 긍정적으로 전환하면서 얘는 꿈을 꿀 수 있었단 얘기지. 그러니까 가지가 담을 넘을 때 가지에게 남은 무명의 획을 긋는, 이 무명이라는 건 진리를 깨닫지 못한 상태야. 도박이자 도반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도박이라는 건 성공이 보장되지 않은 거에 도전하는 거고, 도반이라는 건 담을 넘는 걸 통해서 성장해 나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작품은 방금 봤듯이 비나 폭설, 그 다음에 담, 요런 것들이 중요한 시어인데, 비나 폭설은 장애물이야. 그치만 담을 넘는 일을 신명나게 해주는 긍정적인 전환의 역할을 하는 거고, 이 담이라는 건 역시나 장애물이야. 앞을 막고 있어. 하지만 이 담을 넘는 도전에 꿈을 꾸게 해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소재로서 기능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급별의 가지가 담을 넘을 때, 내용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작품이죠. 유한준의 이즘을 노남이란 작품도 정리가 조금 필요한데, 얘는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고전 수필이기 때문에 내용이, 특징은 조금 있는데 내용은 어렵지 않아. 제목이 이즘을 논하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뭘 얘기하는 거야? 잊어도 되는 것과 잊지 말아야 될 것, 잊어야 할 것과 잊지 말아야 할 것에 구별하는 것의 중요성을 지금 주제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특징들이 한 6개가 정리가 되는데, 첫 번째는 자문자답이 사용돼요. 크게 보면 문답이죠. 근데 스스로 묻고 스스로 대답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문자답이라고 하는데, 이 자문자답을 통해서 자신의 의견을 전개해 나가고, 두 번째, 잊어서는 안 될 것을 잊어버린 자가 있는 것을, 이런 것들을 열거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고, 세 번째, 이 이즘이라는 것의 본질이 뭔가, 이거에 대한 깨달음을 통해서 바람직한 삶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그 다음 네 번째, 글쓴이가 제기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논리적 흐름에 따라서 연쇄적으로 표현되고, 다섯 번째, 그릇된 가정적 상황을 먼저 제시하고 그 다음에 질문을 던져서 이 상황이 옳지 않다는 걸 강조하고, 마지막으로 대조적인 의미를 활용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먼 것과 가까운 것, 그 다음에 새 것과 옛 것, 그 다음에 잊지 못하는 것과 잊어버리는 것, 이런 것들을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그래서 이 잊음을 논함이라는 작품은 이런 특징을 통해 잊어야 할 것과 잊지 말아야 할 것을 구별하는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한번 다음 문단으로 한번 가볼게요. 다음 문단. 나는 이홍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홍은 조카예요. 유한준의 조카를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는 있는 것이 병이라고 생각하느냐? 있는 것은 병이 아니다. 글쓴이의 생각 첫 번째. 너는 잊지 않기를 바라냐? 잊지 않는 것은 병이 아닌 것은 아니다. 글쓴이의 생각 두 번째. 그렇다면 잊지 않는 것이 병이 되고 잊는 것이 도리어 병이 아니라는 말은 무슨 근거로 할까? 잊어도 좋을 것을 잊지 못하는 데서 연연한다. 자기가 지금 묻고 자기가 대답하고 있죠. 자문자답이 나타나지. 잊어도 좋은 것을 잊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잊는 것이 병이라고 치자. 지금 뭐 하는 거야 여기도? 가정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부각하고 있지. 그렇다면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을 잊는 사람에게는 잊는 것이 병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 그 말이 옳을까? 천하의 걱정거리는 어디에서 나오겠느냐? 잊어도 좋을 것은 잊지 못하고 잊어서는 안 될 것은 잊는 데서 나온다. 결국 이게 사람들에게 걱정거리가 생기는 이유를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지. 잊어도 좋을 것은 잊지 못하고 잊어서는 안 되는 건 잊어버리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야. 눈은 아름다움을 잊지 못하고 귀는 좋은 소리를 잊지 못하며 입은 맛난 음식을 잊지 못하고 사는 곳은 크고 화려한 집을 잊지 못한다. 천한 신분인데도 큰 세력을 얻으려는 생각을 잊지 못하고 집안이 가난하건만 재물을 잊지 못하며. 그러니까 천한 신분인데도 요렇다는 거. 이건 지금 뭘 얘기한 거야? 자신의 처지와 뭐가 다를 때 생각이 맞지 않는 생각을 가졌을 때 걱정을 하게 된다는 거지. 고귀한데도 교만한 짓을 잊지 못하고 부유한데도 인색한 짓을 잊지 못한다. 의롭지 못한 물건을 취하려는 마음을 잊지 못하고 실상과 어긋난 이름을 얻으려는 마음을 잊지 못한다. 그래서 잊어서는 안 될 것을 잊는 자가 되면 어버이에게는 효심을 잊어버리고, 이런 것들이 지금 제가 색깔을 바꿨죠. 잊어서는 안 될 것들을 지금 제가 이 색깔로 표현한 거야. 그래서 여기서 잊어버린다라는 표현이 나온 것들은 다 되는 거야. 충성심, 그 다음에 슬픔, 정성스러운 마음, 의로움, 예의, 지켜야 될 도리, 그 다음에 말이 나올 때 가리는 거, 그 다음에 행동이 나올 때 본받는 거.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기 분수까지도 있네요. 10가지. 그래서 이 총 10가지에 대해서 잊어서는 안 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외적인 것을 잊을 수 없게 되고, 이 말이 뭐야? 중요하지 않은데 잊지 않게 되는 것. 외적인 것을 잊을 수 없기 때문에 내적인 것을 더더욱 잊는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이 잊지 못해 벌을 내리기도 하고, 남들이 잊지 못해 질시의 눈길을 보내며, 귀신이 잊지 못해 재앙을 내린다. 그러므로 결론적인 얘기죠. 잊어도 좋을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잊어서는 안 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 이게 누구야? 글쓴이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지향하는 사람이란 뜻이지. 이런 사람은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을 서로 바꿀 능력이 있다.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을 서로 바꾸는 사람. 요런 사람은 중요한 것을 잊지 않겠지. 다른 사람의 잊어도 좋을 것을 잊고, 자신의 잊어서는 안 될 것을 잊지 않는다. 결국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잊어야 될 것과 잊지 않아야 될 것을 뭐 할 수 있게 된다? 구별할 수 있게 된다 라는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이 작품도 이렇게 볼 수 있겠지. 작가의 결론은 잊어도 좋은 것, 잊어도 되는 게 있고, 잊으면 안 되는 게 있는 거야. 근데 결국 잊어도 좋은 것들은 외적인 거라고, 잊지 않아야 될 건 내적인 것이다 로 연결하시면 이 작품은 어려운 것이 없이 풀 수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 작품은 이 정도로 분석하시면 뭐 크게 문제 푸는 데는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우리가 한번 작품으로 가서 문제를 한번 간단히 해결해 보도록 합시다. 가나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가는 명시적 청자. 이런 명시적 청자란 말도 알아두면 좋죠. 청자가 겉으로 드러났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명시적 청자 또는 현상적 청자, 명시적 화자, 현상적 화자라는 말을 주로 쓰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런 게 드러나지 않았죠. 틀렸고. 2번 가에서는 동일한 색채열을, 나에서는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고 있다. 가능하고. 3번 가와 나는 모두 사라져가는 대상에 대한 화자의 안타까움을 드러난다. 가는 가능한데 나는 틀렸죠. 4번 나는 사물을 관조함으로써, 관조는 멀리서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거야. 다는 세태를 관망함으로써 주제의식을 부각. 얘는 그럴 수 있는데 얘는 틀렸죠. 5번 가나다는 모두 대상과 소통하며 문제 해결 과정을 연쇄적. 얘는 가나는 안되고 다만 가능하겠네. 답은 1번. 2번 보기를 참고해서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가에서 순환하는 자연이 가진 변화의 힘은 인간 역사의 쇠락. 이게 닫혀진 문이었죠. 근데 이게 생성으로 바뀌면 열린 문이 된댔지. 인간의 역사는 쇠락의 과정에서도 생성의 기반을 잃지 않고 자연과 어우러지며 자연의 힘을 탐색하거나 수용한다. 이를 통해 문은 새로운 역사를 생성할 가능성을 실현하게 되고, 인간의 역사는 깃발로 상징되는 이상을 향해 다시 나아갈 수 있게 된다. 적절하지 않은 거 1번 흰벽의 나뭇가지가 그림자로 나타나는 건 천년에 쇠락해온 역사가 자연의 힘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자연의 모습에 영향을 미친 결과. 틀렸죠?
그만큼 뭐야? 자연과 오랜 시간 어우러져 왔다는 걸 보여주는 거지, 이걸 보여주는 건 아니네요. 답은 벌써 1번에서 끝났고, 3번 나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A에서 얼굴 한번 못 마주친 상황과 손을 터는 행위가 한없이 떠는 가지의 마음으로 인한 것이다. 틀렸고, 2번 B에서는 고집센 돌이 없는 을 통해서 가지가 꿈도 꾸지 못하게 만든 두 대상의 성격을 부각하는. 틀렸죠? 그 다음 세 번째, B에서는 가지의 마음을 머뭇 세우는 대상을 신명나는 일에 연결하여 정수리를 타 넘는 행위의 의미를 드러낸다. 아까 가지의 마음을 머뭇 세우는 대상이 뭐였어? 담이었죠? 가지가 담을 넘는 것은 그러면 신명나는 일이라고 표현을 했었어. 그러니까 담을 신명나는 일과 연결해서 가지가 담의 정수리를 타 넘는 행위가 가지에게 신나고 즐거운 힘을 드러내고 있는 건 가능하겠네. 그 다음에 네 번째, A에서 E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A, 너는 있는 것이 병이라고 생각하느냐 부분이죠. A, 있는 것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전개하기 위한 물음이다. 가능하고, B, 그렇다면 있지 않는 것이 병이 되고 있는 것이 도리어 병이 아니라는 말은 무슨 근거로 할까? 얘는 이즘에 대한 나의 생각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에 대한 답을 제시하기 위해 던지는 물음. 자문자답하는 거 맞고, 세 번째, 그 말이 옳을까? 그 부분이죠. 이즘에 대해서 내가 제시한 가정적 상황이 틀리지 않았음을 강조하기 위한. 그 말이 옳을까는 오히려 반대지. 옳지 않다지. 그러니까 틀리지 않았음이 아니라 틀렸음이겠죠. 답은 3번.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기억은 문이고 니은은 가지였죠. 기억은 주변 대상의 도움을 받으며 미래로 나아가고. 틀렸죠. 니은은 주변 대상에게 도움을 주며 미래를 대비한다. 틀렸고, 2번 기억은 자신의 자리를 지켜내는, 니은은 자신의 영역을 확장하는. 왜냐면 문은 그 자리에 서 있잖아. 근데 가지는 담을 넘어가니까. 답은 2번. 그 다음에 3번 기억은 주변과 단절된 상황을 극복하려고 한다. 틀렸고, 니은 외부 간섭을 최소화. 틀렸죠. 오히려 도움을 받아서 넘어가는 건데, 기억과 니은은 외면의 변화를 통해 내면의 불안감을 감추려 한다. 이런 거 없었고, 5번 기억과 니은은 과거 행위에 대해서 반성하는 모습. 둘 다 없죠. 그 다음 마지막 문제, 보기를 참고해서 나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나와 다른 주체가 대상을 바라보고 생각, 사유에서 얻는 인식이 드러난다. 이는 대상에서 발견한 새로운 깨달음, 의미, 이런 걸 통해 그 속성의 깨달음을 전달하는 방식이다. 1번 나는 수양을 부분으로 나눠 살피고 부분들의 관계가 혼연일체라는 것을 발견해 수양이 하나의 통합된 대상이라는 인식을 드러내는 것. 가능하겠고, 2번 다는 잊어도 좋을 것과 잊어서는 안 될 것에 대해서 사유에서 타인과 자신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자세에 대한 깨달음. 가능하고, 다는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을 서로 바꾸는 사람의 특성에 주목해서 이즘의 본질에 대한 깨달음이 바람직한 삶의 태도를 이끈다는 인식. 가능하고, 4번 나는 담쟁이 줄기의 속성에 주목해서 담쟁이 줄기가 담을 넘을 수 있다는 것은 다는 잊어서는 안 될 것을 있는데 주목해서 내적인 것을 잊으면 외적인 것에 매몰된다. 아까 얘기했죠. 잊어도 되는 게 외적인 거, 잊으면 안 되는 게 내적인 거. 5번 나는 담의 의미를 사유하여 담이 도박이자 도반이란. 요거 가능하죠? 근데 5번 다는 예의나 분수를 잊지 않아야 함에 주목해. 잊지 않는 것이 병이 아닌 것은 아니다. 이제 병이 아니라는 거지. 병이 아니라는 깨달음을 드러내는 것. 답은 5번. 그래서 우리가 2024학년도 수능에 나왔던 세 지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 부분은 제가 이렇게 간단히 각각 정리했던 부분을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작품에서 그 특징을 적용하는 연습을 하신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낯선 경향은 있는데 작품들이 내용이 막 어렵지 않기 때문에, 원래 약간 모의고사나 수능이 그래요.
작품이 익숙하면 그만큼 많이 나왔다는 얘기니까 오히려 꼬아서 어렵게 내는 경우가 많아. 그러니까 니네들이 문제 풀 때 잘 풀었다 생각했는데 틀린 경우가 많은 거고, 이렇게 낯선 작품이 나왔을 때는 오히려 문제는 쉽게 나온다 라고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리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우리가 문학으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